넘어가 볼게요. 권총 차고 다니는 수상한 경찰.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비상 상황 생기면 뭐 찰 수도 있지 왜 수상하다는 거예요? 경찰이 권총 찼다고. 얼핏 보면 경찰인데 뭔가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점이 수상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허. 이게 지난 6월 27일 밤에 경기도 고양이 한 지하철역의 모습인데 네. 경찰 점퍼에 모자까지 쓴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네. 마치 순찰을 하듯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50대 남성의 모습인데 네. 뭐가 이상한지 발견하셨나요? 저 아니, 남성의 모습을 보고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지하철역을 나서는 저 50대 남성 앞에 다가가서 신분을 확인했는데 네. 역시나 가짜 경찰관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6월 달이니까 지금 엊그제 모습은 아니에요. 6월 달이니까 뭐 조금 더위를 잘 견디는 경찰분들은 저렇게 점퍼 입을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경찰과 착각할 정도의 정식 경찰 잠바를 입고 모조품인 경찰 장구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경찰관인지 아닌지 착각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 얘기를 들었지만 시청자분께서는 이상하다 아니가 뭐가 경찰 눈은 매 눈이라지만 저걸 구별할까 내 눈에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데 때마침 오늘 이 스튜디오에 경찰 출신이신 박승배 변호사 나오셨어요. 아까 영상 복석에 그 남성 장구 차고 있는데 그거 뭐가 저기 가짜 경찰이랍니까? 저도 한 1초 정도 지나니까 경찰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했는데 아하. 처음 봤을 때는 순간 경찰인 줄 알았습니다. 이 당시 남성의 복장은 경찰 점퍼를 입고 있고 진품과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인 경찰 장구 5k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 경찰 장구 중에는 모의권총, 테이저건, 경찰 봉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머. 얼핏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인 듯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이 착용하는 경찰 점퍼에는 이름표와 계급장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이름표와 계급장이 붙어 있지 않은 복장을 착용한다는 사실 자체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남성의 점퍼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이를 용케도 알아차리고 수상하게 생각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박 사건. 출동한 경찰도 순간 직원인가 싶은 사람이 개찰구로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이름표나 계급장이 없는 걸 보고 신고 대상자구나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계급장을 경찰이 이제 저걸 이제 이 정복이라 하지 않고 근무복이라고 하나요? 경찰 근무복? 근무복, 정복, 예복 다 있는데 이 예. 경우에는 근무복이라고 표현해요. 근무복인 경우는 어디에 계급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여기 지금 가슴팍에는 경찰 써 있잖아요. 예. 네. 가슴에 한쪽에는 흉장을 달고 있고 네. 반대쪽 한쪽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고요. 양 어깨에 계급장이 달려 있습니다.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제복을 착용하면 이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현직 경찰이 이와 같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은 정복 내지는 근무복을 착용한다는 상황 자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 일단 그러면 애초에 저 남성이 저 몹쓸 남성의 저 복장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하신 시민분이 정말 매의 눈을 가지셨다 이런 생각 해보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끝나지 않는 게 허준 변호사님 경찰도 아니면서 저렇게 5kg이나 되는 모조 장구까지 그리고 경찰 모습 본뜬 점퍼까지 왜 입고 다닌 거예요 지금? 이 50대 남성이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코스프레라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한 캐릭터나 특별한 직업의 옷차림 외모를 그대로 따라해서 입고 다 같이 모여서 그걸 즐기고 이런 동호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경찰 제복과 장비를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저 상태로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지하철을 타고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찰이 마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1시간 동안 느끼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거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우리 경찰 제복 장비법에 따르면요. 네.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한 경찰 제복 장비들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걸 판매한 사람도 처벌받거든요. 판매한 사람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요. 네. 예전에 어떤 그 학생이 10대 학생이 장난으로 친구랑 수갑 차기 놀이를 하다가 이걸 풀지를 못해서 이걸 수갑을 찬 채로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식당 주인이 신고해서 이거 처벌되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괜히 경찰이 멋있어 보여서 이런 거 흉내내고 이러는 경우 있는데 절대 이런 식으로 입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경찰 근무복 왼쪽에는 경찰 써 있는 게 그 흉장이라고 하는데 가슴팍 흉장. 그리고 오른쪽 가슴 저희가 그 사진에 빨갛게 동그라미 원을 그렸죠. 지금 보세요. 오른쪽 가슴팍에 보세요. 거기에 아까 박성배 변호사 말씀드린 벽에 그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름표가 적혀 이름표가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표가 착용이 되는데 이름표가 없다는 걸 시민분이 용케 지금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는 이른바 견장, 그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유사 경찰복이든 뭐 이런 걸 다 착용하면 어떤 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가 헬로윈 데이인가 서양 귀신 뭐 있잖아요. 축제 그거. 근데 그때도 뭐 보면 가끔 영상에 보면 뭐 경찰 복장한 사람도 막 지나다니는데 그럼 그것도 처벌받는 거예요? 잡히면? 경찰 제복 장비법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나아가서 경찰 유사 제복이나 경찰 유사 장비 사용 휴대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무원 자격 사칭이나 나아가 경찰로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나아가 유사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할로윈 데이 때 입는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일컫는 유사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장비는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할 정도의 제복이나 장비여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다 보니 할로윈 데이 때 착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장비 모조품을 파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이므로 감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물품이 제조, 판매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해외에서 직구 또는 모조품 형태로 들여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시민분, 매 눈을 가진 시민분 덕분에 저 인간 잡았고요. 앞으로는 저런 행동 모방도 하지 마세요. 저런 게 비일비재 자꾸 생기면요. 진짜 경찰분들이 근무하실 때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에이 지난번 뉴스 봤는데 뭐 경찰복 유사복장 그거는 그런 그런 상황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경찰분들 지금 폭염에 전국에서 땀 뻘뻘 흘리신 우리 경찰분들이 힘 빠지지 않게 제발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 진짜 저도 정말 보양식으로 장어 좋아합니다만 이창훈 씨 집에 쌓인 장어 200 근데 허준 변호사님 저 공짜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 간장집 장어 200마리가 웬 말이에요 이게? 아니 200마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관하나 무슨 장어 양식장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집에 장어 수족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라고 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네. 제발 우리 집에 있는 장어 좀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외친 아내가 있습니다. 어머나? 근데 이 외침은요. 몸보신을 위해서 선물로 저희가 장어 양식장에서 나눠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거의 SOS 긴급 구조 요청에 가까웠다고 어머나, 하는데요. 어머나. 바로 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 이창훈 씨의 아내입니다. 어허. 이창훈 배우 다들 아십니다. 아실 아. 거죠?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요. 네. 데뷔 37년 차고 사실 뭐 얼굴만 보면은 다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배우죠. 순풍 산부인과 야인시대 등에 출연을 했는데 네. 17살 연하인 이창훈 씨 아내가 남편의 실체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저걸 딱 공개를 했어요. 아내분이세요? 네, 저게 뭐냐면 왼쪽 중간 옆에 오른쪽 다 냉장고입니다. 옷장이 아니라 냉장고예요. 네, 그런데 이창훈 씨가 무슨 대가족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3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사람당 냉장고 1개씩 쓰는 건가 싶기도 와, 한데 대박 사건. 이 냉장고를 아내가 소개를 하니까 네. 이걸 본 모두가 정말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거든요. 이 냉장고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저희 집에 냉장고가 3개가 있어요. 집에서 사실 뭐를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다 소식을 하니까. 근데 냉장고가 3개인 이유가 뭐냐면 누가 뭔가를 주면 다 받아와요. 제가 이 냉장고를 3개를 사면서 진짜 열받는 포인트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장어예요. 장어? 다 장어예요. 다 장어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어. 여기도 장어. 어머! 지금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여기. 200마리. 장어가 200마리가 있어. 장어 있죠, 애착장어. 애착장어. 반려장어. 장어 좀 가져가실래요? 집에 장어가 얼마나 많으면 방금 보였죠? 반려견, 반려묘 하는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반려장어? 그런 표현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내가 장어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창훈 씨에게 장어 200마리를 통 크게 한 번에 선물해 준 게 아닙니다. 이창훈 씨가 꾸준히 모아서 쌓아둔 장어라고 하는데 이창훈 씨에 따르면 아는 친한 형이 아끼는 사람에게만 보내주는 장어라고 해요. 즉 귀한 장어라는 건데 이 장어를 명절마다 20마리씩 보내준다고 합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마다 받은 장어가 무려 5년 동안 모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네. 많다 보니 보관 순서도 있습니다. 네. 새로 들어온 장어를 제일 아래 칸에 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윗칸에 있는 장어는 이 집에 온 지 좀 된 장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어 200마리가 이 집 냉동실에서 보관 중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뭐 듣다 보니까 아는 친한 형님께서 이제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몸보심 해라. 내 사랑하는 동생아. 근데 지금 이 장어가 한두 푼이 아니니까 고마운 마음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혹시 뭐 큰 문제가 될까 또 싶기도 한데. 저희 집 같았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먹고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집에 먹을 사람이 없는지 5년째 쌓아놓는다고 하니까 5년째. 점점점 쌓아놓는 양이 많아지니까 집 전체가 무슨 냉동 창고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제 이창훈 씨한테 장어 보내주시는 거 참 감사한데 네. 그래도 다 못 먹는다고 좀 말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아내가 얘기하니까 이창훈 씨가 다 계획이 있다. 왜? 시골에 별장 하나 얻어서 구워 먹을 거야.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별장에서 구워 먹어도 그렇지 200마리를 어떻게 지금 구워 먹을 것인가. 네. 그래서 아내가 어차피 6개월 지나면 버려야 된다. 우리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창훈 씨는 날 너무 압박하지 마. 시간을 줘. 장어가 해를 준 게 있어? 내 장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항변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내 생각에는 아무리 냉동실에 둬도 이게 천년만년 맞아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닌데 맞아요. 소비 기한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이거 5년 지나고 이런 거 나중에 혹시 먹었다가 탈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아내는 걱정이 되는 건데 네. 이창훈 씨는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후각과 미각을 믿어.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소비기한을 지금 소비기한 날짜를 지운다처럼 꼼수를 쓰지만 소비기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디선가 읽었는데 냉동실을 맹신하면 안 돼요. 냉동실에만 다 넣으면 얼리니까 이게 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냉동실 문을 한 번 열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박테리아 균이 서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놔둔다는 거 다 능사가 아니에요. 냉동고라고 해서 맹신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창훈 씨 아내는 소비기한 거 다 지워도 괜찮아. 우리는 천년만년 먹을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인데 이창훈 씨 아내의 고민은 장어 200마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한 게 있대요.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더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불 케이스 안 버린 거 봐. 골프채, 한복, 이거 양말이었네 다. 또 진해병이 있어요. 진해병. 그래가지고 다 남편 신발. 이거 다 남편 신발. 생전 안 신습니다. 내가 신은 걸 본 적이 없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안 신고 사. 그래서 우리 남편의 특징이 자기 서랍은 또 되게 깨끗해요. 이거 이런 거 안 뜯은 것도 있어. 저건 나랑 비슷하네. 다 이거요. 다 결혼하기 전에 산 거예요. 예? 이렇게 색색별이 옷이 많아도 늘 입고 다니는 건 다 까만색만 입고 다니고 까만색을 좋아해요. 저희 남편 또 두 번째 쓰레기 모으는 취미가 우산을 모으는데요. 우산을 모아요?
여기 다 우산이거든요. 저 안에 다 새 거예요. 보세요. 야, 우산 진짜 많아. 여기도 우산이. 이야. 자, 우산 아저씨예요? 애착 우산. 나 처음 봐. 난 우산이 왜 이렇게 이쁘지? 예전에 노래 가사 중에 최재명 교수님 죽어도 못 보내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장어뿐 아니라 모든 걸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창훈 씨가 버리는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어허. 보니까 이게 다 쌓이게 되는데 지금 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신발, 옷, 우산 이런 것들도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 있었던 거 뜯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걸 계속 가져오면서 이게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계속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네. 특히 이제 우산은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우산을. 보통 와. 우리가 비 올 때가 오다가 비가 그치면 놓고 오는 경우가 맞아요. 많고 그렇죠.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 놓고 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요. 술 마시고 놓고 와도 전화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우산을 5년씩 가득 놔두잖아요. 그러면 손잡이 부분이 삭는다 그래요. 맞아요. 보통 고무나 이런 좀 재질로 달아지죠, 있으니까 네네. 그걸 막기 위해서 테이프로 그걸 칭칭 감아놓은데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창훈 씨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잘 알려지고 이런 분이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놓고 오더라도 네. 또 전화가 온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애착이 심하다고 하는데 네. 이창훈 씨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변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난 아끼고 모으는 걸 잘하고 아내는 버리는 걸 잘한다. 그냥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외로움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네. 이거 최민기 원장님한테 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선뜻 이해는 안 되잖아요. 외로우니까 모은다는 걸 좀 해명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로워서 모은다고 하니 이해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집 내부도 나왔지만 저건 다 집이 넓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집이 좁은 상황에서 만약에 저랬다면 진짜 아내분이 진짜 화가 진짜 이 지경까지 오를 수 있어요. 이제 이창훈 씨의 문제는 장어가 많다니까 장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별장을 만들어서 시골에 그걸 구워 먹을 거다라고 해서 좀 가성비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외로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자꾸 막 이렇게 집착하게 그래요?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창훈 씨의 성향 제가 방송을 같이 해서 아는데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어도 못 버리고 신발도 못 버리고 우산도 못 버리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아내도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좀 다른 경우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서 네. 진짜 외롭다면 물건을 모으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좀 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장어 물론 이제 지인분들하고 맛있게 별장에서 구워 드시는 건 좋겠지만 딱 눈 딱 감고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 보양식으로 주변에 뭐 환경 미화한 분들 계시고 많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이창훈 씨 이름 걸고 딱 한번 보양식 쏜다 한번 그런 행사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감히 제 거 아니니까 감히 해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반가운 이름 성대모사 달인 김수찬 씨 나왔는데요. 사모님이 날 불렀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일단 어떤 사모님인가 싶잖아요. 네. 옆집 사모님이 불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사모님이 이 김수찬 씨를 왜 불렀을까 싶은데 김수찬 씨 설명을 들으면 더 궁금해지실 거예요. 어허.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사모님이 내 팬이다. 날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행사에 직접 초청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아니 대기업 사모님이 행사에 직접 초청을? 그러면은 저는 일단 야 이렇게 직접 초대받아서 가면 행사비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 네. 또 김수찬 씨가 무슨 노래를 얼마나 불렀는지 어떤 행사였는지 이런 거 다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아하. 궁금하시니까 잠시 뒤에 자세한 사정을 난 전도 깜짝 놀란 게 잠시 궁금한 거 뒤에. 500원 그 얘기 할 줄 알았잖아. 아니 오늘은 500원은 아니고요. 잠시 뒤에 상세한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일단 김수찬 씨가 나 이런 행사 초대도 받아봤어 이러니까 네. 아니 우리도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행사의 왕. 행사하면은 또 우리도 빠지지 않는다 하는 행사의 신 트로트 스타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일단 궁금하잖아요. 네. 대기업 사모님의 초청보다 더 자신 있는 행사의 왕 여왕들 한번 만나보시고요. 영상으로 보시고 어떤 재밌는 얘기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네. 어머, 혜원 씨 이렇게 예뻐졌어. 혜원 씨. 야, 자리 협소하고 좋다.
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입니다. 상큼한 둘째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셋째 강현입니다. 상큼한 막내 김수찬입니다. 잘한다. 아, 진짜 대박 사건이면 이런 걸 진짜 대박 사건이라고 할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마다 각자 다른 행사 그냥 혼자씩 써도 대박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네 분이 한 무대에 막 같이 선다면 정말 더 대박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지역 축제만 수천 개라고 하는데 와. 여러 형태의 행사를 소화해온 만큼 이 좁은 공간에서도 무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그야말로 행사의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 씨는 MBN 트로트 오디션 단골 손님으로 불타는 트롯맨 준우승자 출신이고 양지은 씨는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 출신입니다. 아하. 또 강혜연 씨는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이고 김수찬 씨는 94년생 막내인데 이들이 반짝 트로트 사남매를 결성하게 된 와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야말로 기상천외 행사 에피소드 대결이 펼쳐졌는데 먼저 김수찬 씨의 사모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앞서 한 대기업 사모님이 김수찬 씨를 좋아해서 행사에 초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데요? 얘기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하 네. 진짜 누구나 다 알 법한 대기업인데 그 사모님이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는 또 곡을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을 해. 많이도 하지 말래. 몇 곡이야? 가수님 힘드시니까 노래 딱 두 곡만 해요. 제가 남진 선생님 수제자로 다 정평이 나는데 저는 수찬 씨가 부르는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듣고 싶다. 그래서 거기 또 뒤에 오케스트라가 CBS 오케스트라가 오셨어. 그런 정도는 두 곡이면 단가가 어느? 단가 더 주셨어요. 오 진짜? 2배. 크루즈에서도 해봤는데 크루즈는 약간 진짜 그 큰 배가 약간 좀 넘실거리는 게 느껴져요. 그 안에서. 크루즈 행사도 꽤 셀 텐데. 세요. 약간 뭐 타고 가는 거는 좀 세요. 아, 이동하는 거. 저는 세계 최초로 그것도 해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뭐야? 옛날에 코시국 때 국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 그냥 회항하는 거 이렇게? 회항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통로에서 하는 그 공연인데 마스크 쓰고 공연을 하는 건데 그게 세계 최초였대요. 어머. 와 진짜 대박 사건인 게 정말 잘 갖춰진 무대에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장소 또 특이한 행사도 많이 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비행기에서 행사할 거라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워낙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항공사에서 국내 상공을 도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건 뭐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국내 한 바퀴 돌고 다시 우리나라 공항에 내리는 건데 그 행사에 김수찬 씨가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지금 아까 화면 봤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비행기 안에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저 비행기 안에서 공연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저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네요. 일인데 코로나 시절에 세계 최초로 비행기 안에 단독 공연을 했고 가장 애매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공연하러 가면 대기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가수들은. 그리고 끝나고 나면 대기실로 돌아와서 떠나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저거는 좌석이 원래 일반 승객과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공연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승객 옆에 앉아야 돼요. 그게 되게 좀 뻘쭘했다라고 하는 게 김수찬 씨의 고백입니다. 근데 아까 궁금했던 게 지금 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하지간 평론가님. 행사비가 아까 대기업 사모님이 부른 거 또 크루즈 여행 때 행사한 거 좀 단가 세다는 것만 나왔지 진짜 시청자분들 얼마가 궁금하잖아요. 업계 비밀이에요 그게? 개인별 정확한 액수는 대회비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저런 행사비가 유명 스타 같은 경우에는 1000대부터 시작을 그래요? 해서 기본이 그렇죠. 더 유명해지면 이제 몇 천만 원 되는 것이고 그 노래 3곡 플러스 알파에서 몇 천만 원 이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뭐를 타서 하면 거기 돈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비행기 타면 아무래도 생명수당 붙어야 되고 그리고 가수가 공연하기 전과 후에 관객들하고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내가 따로 분리가 돼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공연하기 전에 관객들이랑 같이 있고
공연 끝나면 또 같이 있고 뻘쭘하니까 뻘쭘수당 붙어야 되거든요. 아, 뻘쭘수당. 다 붙으니까 뭘 네. 탔을 때는 더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도 이제 말랑 이 업종은 다르지만 지금 강연도 많이 다니시니까 업종은 다르지만 오다 가다 행사 무대에서 혹시 지금 여기 트로트 행사의 신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있을 때마다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왜요 없습니다. 또? 노래 한두 곡 부르시는데 이게- 제 강연료의 10배를 받아가시더라고요. 와.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많은 분들이 저런 데 가서는 대선배들일수록 혹시 출연료가 높지 않은가 하는데 이 연예계는 연차 순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인기도 아 그래요. 그게 또 많고 그다음에 점잖은 곡을 부르시는 분들은 단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김수찬 씨처럼 저렇게 흥을 끼를 돋워야 되니- 발산하면서 아. 박수도 치고 사모님이 신금을 올려줄 뭐 이런 게 돼야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소속사에서 출연료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이 출연료의 세계는 뉴스파이터에서 특집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트롯 사남매 긴급 결성된 트롯 사남매 중에 지금 김수찬 씨의 행사 뒷얘기만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정말 뭔가 귀가 솔깃한 그런 이 뒷얘기 없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때는 특산품을 받은 적들이 그런 거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다면서 네. 막 꿀 주고 그냥. 맞아요. 막 배추 주고 막 무슨 뭐 고구마, 뭐 사과 막 이런 거 막 주고. 어머. 제가 국악인일 때 페이를 15만 원 정도를 주시고 나머지는 복숭아로 다 주셨어요. 몇 박스야 그럼 몇? 거의 한 10박스 정도를 잠깐만. 다 특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누구나 오신 따라- 관객분들이 잘 아는 노래. 맞아요. 유명한 노래들을 그렇지. 기성곡들을 하게 되면 국민가요. 저는 조금 뭐 어르신들 좋아할 만한 노래 뭐 청춘을 돌려다오도 디스코 버전이 있어요. 저는 이전에 걸그룹을 했어서 맞아 이게 맞아. 이미지가 너무 세요. 아 걸그룹 출신이니까 뭐 노래 그냥 적당한 거 하겠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밝은 거, 상콤한 거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때 딱 이제 좀 구수한 거, 막걸리 한 잔. 나라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자, 다 같이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지금이야 저 트롯 사남매가 어디 행사 가면 현금 대신 뭐 현품, 물품, 뭐 이제 복숭아, 사과배, 배추 이런 거 주는 뭐 행사 지자체는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무명 시절 때는 하지간 평론가님 그런 걸 줘도 감사하다고 받아야 되는 그 눈물 젖은 빵을 다 드셨네요. 예, 그 연예계 양극화가 제일 심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스타들은 행사비가 최하 1,000단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무명 연예인들은 행사비가 영원일 때도 많거든요. 그 세상에. 대신 뭐 현물로 받으니까 현물로. 돈을 못 받을 때도 많은데 강혜연 씨의 경우에도 가수 데뷔 12년 동안 돈을 못 벌다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때 돈을 벌고 첫 정상금으로 부모님한테 몇백만 원 드렸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고 세상에. 신성 씨도 무명 시절에는 출연료 못 받고 행사 가면 배추 받고 뭐 고구마 받고 세상에. 사과 받고 그러면서 버텼다고 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늦게 하려고 이제 마음먹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20대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는데 돈을 못 버니까 무명 생활이 길어져서 결혼을 엄두도 못 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랬던 분들이 요즘은 다 행사계 스타가 돼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네. 꾸준히 선행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배고픔을 겪어본 분들이 그때 지금 혹시 후배들 배고픔을 다 알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트로트 사남매는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신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또 팬들의 그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행사 때 잘 보여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트로트 사남매. 어머나 우르르 뭔가 긴박한 상황이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지난달 23일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느 때처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승객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나.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네.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승객들이 있는데 갑자기요 좌석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바닥으로 지금 보세요 푹 쓰러집니다. 어머머머머머머. 팍 쓰러지는 거죠. 어. 이 학생 괜찮은 걸까요? 세상에 진짜 시청자분들이 묻고 싶은 말일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 진짜 괜찮을까요? 저 학생 어떻습니까? 당시에 깜짝 놀란 분들이 바로 도움의 손길을 보탰는데 이후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네. 네, 남학생이 이제 쓰러진 후에 곁에 있던 다른 여성이 저 남학생의 숨이 막히지 않도록 몸을 딱 돌려줍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버스 기사한테 바로 상황을 알렸고 네. 버스 기사분이 지구대 앞에 곧바로 급정차를 했습니다. 아하. 또 다른 승객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네. 그 소식을 들은 또 응급 상황에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나와서 응급 조치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연락을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지금 막 우르르 진짜 우르르 막 경찰분이 막 나갔어요 지금. 진짜 마치 한 팀 같았어요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렇게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 감동적입니다. 와. 한 학생이 쓰러지니까 옆에 있던 여성, 20대 여성이 전혀 두려움 없이 바로 눕혀가지고 기도를 확보해 줬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기사에게 얘기해서 경찰서로 갔고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이 뛰어나와 초동조치하고 바로 119에 신고한 거예요. 대박 그래서 사건이네요. 7분 만에 와. 구급대에 후송이 되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당시 현장에 계셨던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신고자분이 지구대로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남자애가 쓰러졌다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모든 경찰관들이 뛰어서 출동을 해가지고 버스 기사님한테 앞문이랑 뒷문 다 열어가지고 소동 조치를 잘 빨리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렸고 기도 확보한 후에 아이의 머리 쪽이나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하고 119로 공동 대응을 요청해서 빨리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초동 조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희 112 경찰을 믿고 신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진짜 다들 멋지세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 무사히 이제 생명 구했는데 학생은 회복 잘 됐을까요? 걱정돼요. 예, 저 쓰러졌던 남학생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회복했고요. 또 기특하게도 그 구조대를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의 말도 전했답니다. 세상에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시민 버스에서 시민분 그리고 기사님 재빨리 또 지구대 앞에 가는 기지발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 경찰분들 이 어벤져스 활동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대구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권민주 순경님 비롯한 경찰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